조진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라디오, 전화로, 네, 전화로 네, 몇 달 하다가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네. 아니, 그동안 정말 이민법이 좀 이렇게 뭔가 확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가 좀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실 수도 없고요. 다 네네, 사람이 하는 거고, 네, 기존에 움직이던 시스템이 있고, 네네, 또 기존에 접수됐던 케이스들도 있고, 또 네, 거기다 또 예상치 못하게 이제 팬데믹이 와서, 네, 예를 들면 지금 대사관에서 네, 주한미 대사관, 서울 종로에 있는 대사관 아시죠? 네,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인터뷰를 보고 음. 이민 비자나 비이민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아, 네. 근데 그 또 지난 한 해 거의 일을 못 했거든요. 대사관이. 네네. 근데 케이스는 계속 속속 도착을 하고 네. 지금 현재도 프로세싱 하는 게 제가 알기엔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인력이요. 네네. 그럼 뻔하죠. 밀리는 그렇죠. 거죠. 계속 네. 밀리는 거고. 저희 오피스에도 이제 네. 케이스를 의뢰하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저희도 많이 답답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는 거고, 기존에 음. 하던 시스템이 있고, 또 기존에 계속 접수됐던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음. 우리가 할 것은 좀 더 미국 행정부가 네네. 분발해서 네. 그 기다리시는 분들의 좀 고통이나 이런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게 좀 네. 어떤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네.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 인력을 더 배치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거가 피부적으로 네. 말은 뭐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이제 그것도 다 되게 해주겠다 이런 게 많은데 네. 실질 현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예요. 아직도요. 아, 그렇지만 그렇군요.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없이 마냥 기다리는 거랑은 다르니까 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네네. 기다리시다 보면 이제 그 조속히 아마 해결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 근데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도처야 이민국도 그렇고 네네. 또 하다못해 이민 법원도 그렇고요. 네. 또 이건 뭐 이민법과는 상관없지만 저희 로컬 법원들도 그렇고요. 네. 어, 그 판사님들이 거의 출근을 안 하셨죠. 네. 계속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모든 케이스들이 네. 슬로우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네네. 거가 제일 큰 음. 답답함을 야기하는 아직까지 그런 네네. 부분이었고요. 네.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손바닥도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음. 한쪽에서만 계속 소리를 치면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헛스윙만 계속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방, 다른 쪽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어떤 도출안을 내야 되는 음음. 그런 상대방 쪽에다가 계속 네. 이제 내용을 알려주고 푸시를 하는 거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이쪽도 움직여야 되는 거고 네네. 그냥 이쪽이 한쪽이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랑 백악관 쪽이 계속 뭐 이렇게만 하자는 걸 주장한다고 음. 공화당이나 기타 좀 약간 이민의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 네. 들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네. 또 어떻게든 이룰 수 있는 그런 음음. 발판을 마련해 가면서 네. 줄 건 주고 네. 받을 건 받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터전이 마련이 돼야 네.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방적인 각자들이 아하.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그 네. 의견 내용이 수렴이 되거나 이럴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은 뭐 말만 그렇지 뭐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진전은 없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물밑속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네네. 일단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치는 이미 올랐으니까 네. 그 다음에 실행을 얼만큼 빨리 해주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응원하면서. 맞아요. 예, 예. 네. 정말 뭔가 빨리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조급하시고 마음이 바빠지실 것 그렇지만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움츠려 드실 필요가 없는 케이스들이 많이 네. 있었는데 네네. 안 하세요. 하라고 그래도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한참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네. 아니 벌써 1년 전에 음. 반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왜 그때 안 하셨어요? 그러면
트럼프 그 행정부 하에서는 맨날 뉴스가 너무 안 좋은 뉴스만 나오니까 네.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렇죠. 괜히 했다가 긁어부스럼 내지는 네. 뭐 시간과 비용 이런 것만 네.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 너무 네. 염려가 돼서 그랬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최소한 그런 걱정은 하시지 않고 조금 뭐 그렇죠. 딜레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갖고 네. 어떤 케이스든 자기한테 해당이 되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조금 기다리더라도 지금 하셔야지, 뭐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다 더 빨라질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일단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확 줄었죠. 네. 그래서 이걸 했는데 갑자기 행정부가 또 무슨 행정명령 이런 걸로 또 못하게 하는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럴 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조금 편한 마음으로 네. 이민 프로세싱을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네. 조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또 당분간 적체되어 있었던 뭐 취업, 이민, 영주권도 요즘에 속속들이 승인이 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많이 막혀있던 밀려있던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네. 하나씩 승인이 되고 있지만 네.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땐 병목 현상이 있다가 갑자기 뻥 뚫리진 네. 않죠. 앞에 있는 차부터 천천히 나가면서 네. 이제 어느 순간에 스르륵 풀리게 되잖아요. 네. 아직은 스르륵 풀릴 때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앞에 있는 차들이 가긴 해요. 지금요. 그렇군요. 얼른 빨리 빠져줘야지 뒷차들도 소리 나올 텐데 말입니다. 네. 자, 결혼, 가족, 영주권, 스폰서 자격 이렇게 지금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겠다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궁금해요. 네. 사실은 그 결혼이나 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다음에 가족 관계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사실 이민 변호사 오피스에서는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네. 우린 맨날 그걸 하다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매일 만나는 손님들,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똑같은 그런 궁금증, 똑같은 네네.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은 좀 그것도 우리들 입장에선 뻔한 내용이지만 네. 이런 프로세싱을 하지 않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될 수 그렇죠. 있어서 네.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네. 오늘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하나 일단 말씀드릴 것은 그 영주권은 크게 가족 관계를 통해서 받는 가족 영주권하고 네. 그다음에 취업 관계를 통해서 받는 취업 영주권으로 크게 나뉘죠. 네. 근데 그 나뉘는 거에서 또 카테고리가 또 나뉘어요. 네네. 왜냐면 가족 관계도 부모지간이 있고 그렇죠. 형제지간이 있고 네. 또 뭐 그 초청해 주시는 분이 영주권자일 수도 있고 네. 시민권자일 수도 있고 네. 또 초청을 받는 분이 결혼을 하신 분일 수도 있고 안 하신 분일 수도 있고 이거에 그렇죠. 따라서 네. 한 가족 이민은 4개, 5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취업 이민은 뭐 아시다시피 마스터 디그리, 그러니까 석사 학위 이상이 있어야지만 하는 카테고리도 있고 네. 또는 학사 학위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카테고리도 있고 네. 또는 우리가 숙련직이라고 하는 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말 이게 세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종교 쪽 종교 이민도 있고 네. 또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받으실 수 있는 투자 이민도 있고 이게 다 취업 이민 카테고리인데요. 네. 이 중에서 그 시민권자하고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공항으로만 들어오셨으면 네. 그 오버스테이라고 그러죠. 네. 비자 기간을 넘기셔도 네. 나중에 사랑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시민권자시고 이러면은 큰 문제 없이 모든 서류를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이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일한 거였죠.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렇죠. 또는 21세 미만 자녀 네. 또는 부모님 요렇게만 이제 쿼타가 없어요. 이건 자격만 되면 뭐 무제한 이렇게 발급이 되는. 네. 그 우리가 보는 영주권 문호에도 이게 없죠. 왜냐면 이거는 카운트를 안 하니까. 네. 예, 뭐 기다리라고 줄 서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똑같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레지던으로 살아가지만 시민권자인 분하고 결혼했을 때는 그런데 퍼머넌트 레지던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 영주권. 네. 영주권자분들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고요. 네. 이런 분하고 이제 데이트하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 다음 프로세싱이 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쿼타도 있고 네. 1년에 몇 개 발급하라는 그것도 있고 또 통상
줄을 좀 섰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초청을 하시고 초청 서류가 승인이 나면은 그 초청 서류를 접수했던 날로부터 그걸 번호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은행 가서 번호표 네. 뽑은 것처럼. 그럼 은행에서 이제 창구에 번호표가 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뜰 때까지 기다리셔야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 그 수개월 이상 계속 이 영주권자하고 결혼하신 분도 네. 시민권자하고 결혼하신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서류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게 아. 오픈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아직 계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 영주권자하고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항에 검사를 받고 들어오셨다면은 설사 그 아웃 오브 스테러스 오버스테이 하셔가지고 네. 체류 기간을 넘기셔서 네네네.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하고 계셔도 네. 영주권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는데 영주권자하고 결혼하신 분은 이 모든 서류를 집어넣는 그 순간에 네. 신분이 있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학생 신분이나 뭐 이런 게 유지가 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거 하나만 기억을 하신다면 그 외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분과 같이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다. 요새는 오픈이 네. 돼 있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요걸 좀 아셔서 네. 결혼하시는 게 확실하고 뭐 이렇다 이러면은 그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뭐 네네. 배우자가 시민권자 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네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전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그 사람이 시민권을 받고 받는 게 빠르다라고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네. 그 장점이 많아요. 시민권자분하고 결혼하신 분들을 위한 그 배려, 네. 그 베네핏이 많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지금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신분 오버스테이 하신 분인데 네. 마침 결혼하신 분이 영주권자다 이러면은 뭐 면제를 해달라는 것도 있지만 네. 시민권자 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네. 좀 더 쉬운 그런 네네. 방법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가족 관계, 음. 결혼 관계를 통한 영주권을 그 신청할 때 반드시 이제 이민국에서 짚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당시 그 영주권자건 시민권자건 이 퍼티셔너 청원자죠. 네. 초청하시는 분이 지금 피초청인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으시려는 분 네. 이분을 이제 미국이랑 그런 어떤 근거가 별로 없었던 분이 갑자기 들어와서 하는 건데 네.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게 또는 네. 그런 걸 할 만큼의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네. 이걸 보여주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직 시민권자인데 학생이세요. 아직 학생이고 이제 대학교나 뭐 대학원에서 배우작감을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근데 그 이제 배우작감은 아직 뭐 비자만 있지 또는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신분이 없대던가 뭐 이런 상황에서 초청을 해주고 싶은데 학생이기 때문에 초청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죠. 학생인 그렇죠. 좀 젊으신 분들이 할 때는 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가 네. 많고 또는 나이가 있으셔도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복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네, 꽤 네.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자기만의 능력, 재정 능력으로는 지금 영주권을 받으려는 분을 프로텍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못하니까 다른 분, 영주권자 네. 이상의 다른 분을 어떻게든 주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섭외? 네. 하여튼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부탁을 하시고요. 네. 지금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와 있어요. 네.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접수증 2월 말경에 접수 통지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답을 들었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존 데이터, 네. 직전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막 흔들렸어요. 그렇죠? 네. 코로나와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한 8개월에서 12개월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배우자로 하시는 경우에 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지금 2월에 하셨으면 그냥 에스티메이트로 네. 빠르면 올해 안, 네. 늦으면 내년 그 상반기 정도. 네네. 그래도 그 팬데믹 때문에 그래도 막 2년씩 넘어가고 이러진 않는 것 같고요. 네네. 뭐
굉장히 길어봤자 뭐 1년 반, 네. 16개월, 14개월 그 안쪽으로는 다 되는 것 같고 빠르신 분들은 오히려 작년에 또 특이한 케이스로 네. 인터뷰도 없이 그냥 나온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아마 뭐 내부 사정으로 네. 그렇게 이제 그 대면 접촉을 줄이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케이스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엄청 빨리 나왔어요. 더 빨리 나왔어요. 진짜요? 근데 네. 그게 그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거의 모든 케이스 다 인터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정도로 아마 참작을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년에서 16개월, 17개월 내에는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빠르면 희망적으로 뭐 8개월 네. 뭐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네, 있었으니까요. 네.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나올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네. 자, 네. 결혼 가족 영주권 스폰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재정적인 서포트를 좀 이렇게 증명해야 된다. 네. 금액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금액을 잘 어렴풋이 잘 모르시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올해 지금 이제 누구를 초청하려고 한다. 그럼 서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시점이라면은 2020년도 세금 보고서가 있으시겠죠. 네. 개인 세금 보고서가. 거기에 이제 그 지금 만약에 초청하시는 분하고 영주권 받으실 분 딱 두 분만 있어요. 네. 싱글이시고 동반가족 없고 이러면 딱 2명이잖아요. 그렇죠. 2명일 때 기준이 세금 보고서상에 21,775불이에요. 여기서 이제 양쪽으로 가족이 한 명씩 늘면은 네. 5,675불씩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금 초청하시는 분이 네. 결혼하시는데 이전 결혼에 있는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럼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그러면은 아까 2명이 아니라 3명이 되겠죠. 네. 카운트할 때. 그러면은 5,675불을 더한 27,450불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지금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겠다는 분도 이전 결혼해서 자녀가 한 명 있다 그러면은 네. 아까 말한 상황에서 4명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56,075불을 더한 네. 33,125불이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이 기준이 안 되시면은 조인 스폰서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럼 조인 스폰서는 소득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네. 똑같은 기준인데 그 조인 스폰서 분이 싱글이면 21,775불 이상 그 세금 보고를 하신 분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결혼하신 분이다. 그럼 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7,450불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누구한테 부탁을 하실 때 뭐 미안하지만 내가 이러이러해서 누굴 초청하려고 하는데 내 소득이 부족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조인 스폰서가 돼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나 작년에 세금 보고 얼마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 할 때 이런 기준을 좀 체크해 보시고 부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되겠지 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갖고 오셨는데 안 되고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인 스폰서를 구하실 때도 전문가한테 미리 상의를 하시고 이런 경우에 기준이 얼마 정도 되시는 분을 부탁을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답을 듣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세금 보고는 많이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자산, 에셋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캐시 같은 거가 많이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이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한 3만 불 정도 보고하는 그런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못 하셨어요. 근데 그 자기 세이빙 어카운트에 한 15만 불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곱하기 5배. 그 금액의 에셋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그분은 소득이 없어도 또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곱하기 5를 하시는 경우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일 간단하고 심플한 거는 그 개인 소득 보고한 세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인컴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서 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재정 능력을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결혼 영주권에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하나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약간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부나 뭐 법원이나 이런 어떤 그 공공기관이랑 이제 씨름을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약간 카드 게임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케이스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카드 게임을 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패를 많다고 자랑하듯이 보여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렇다고 또 다 꽁꽁 숨기고 하나도 오픈 안 하고 안 보여주면 그럼 또 안 게임의 되죠. 룰을 맞추지 네. 못하는 건 게임이 진행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랑 비슷해요. 아. 그래서 가끔 요새는 뭐 거의 그러신 분들 없지만 직접 한다고 하시는 분이나 또는 그 전문가가 아닌 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거나 이럴 때 보면은 네. 좋은 게 좋다고 엄청나게 서류를 많이 준비하세요. 네.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 이민국에서는 필요 없는 서류가 접수가 되더라도 네. 이건 안 줘도 되는데 왜 보냈지 하고 이렇게 덮어놓는 게 아니에요. 아. 일단 그 이민국에 접수가 됐으면 필요 없는 서류가 왔더라도 네. 진위 여부, 어. 그다음에 다른 서류와의 어떤 연관성 네. 이런 걸 해서 체크를 해야 되게 돼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보내면은 케이스 프로세싱이 딜레이, 그러니까 지체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서류를 보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서류 안에서 네네. 서류끼리.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일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에 도움이 필요한 거는 이 일이 너무 어렵고 이 일이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전문가랑 만나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얼마만큼 그분 케이스에 맞게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서류 준비를 하고 접수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서 받으실 수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네. 이거 일 자체가 뭐 영어를 몰라서 뭐 아니면 어디 접수하는 데 몰라서 뭐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잊어버리실 때가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막 세금 보고서도 몇 년치를 막 보내세요. 네. 그거 보내면은 다 보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만 가고, 아.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최근 마지막 거 하나만 보내시면 돼요. 네. 예전에 3년치씩 보낸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네. 모든 분야에 그래요. 그래서 서류도 막 한국의 주민등록 등본서부터 막 보내는데요. 네, 조진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에서 신경 써야 될 서류들, 미리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셨어요. 네. 그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미리 네. 뭐 한국에서 오실 때 뭐 준비해 오셔야 되는 서류도 사실 많지 않고 여기서 네. 다 가능하거든요. 네네. 대부분. 근데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birth certificate, 그러니까 네. 출생증명서를 줘야 되는데 네. 출생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네. 출생지, 네. 그다음에 출생 시간, 날짜 네.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네. 부모님이 누군지가 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서류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기본증명서하고 네. 가족관계증명서예요. 네. 왜냐하면 기본증명서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게 네네. 거기는 어디서 태어났다, 몇 년 몇 월에 태어났다만 있고 네. 부모님 이름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출생증명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으로는. 네. 그걸 할 수 있는 게 가족관계증명. 네. 그러면은 거기에 부모님 성함이 다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서류를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하는 착오나 착각이 실수가 가족관계증명서가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아니고 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본인에 있고 자기는 그 밑에 있는 가족으로 나온 걸 갖다 주시면 네. 그거는 그 birth certificate 기능을 못 해요. 아. 왜냐면은 가족관계상에 본인의 자기 이름이 있어야지 부모님이 누군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당신 그 가족관계증명서를 네. 보내주셨어요. 그 아버님 이름 밑에 내가 자녀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아버님은 알겠는데 어머님은 누구예요? 지금 아버님의 배우자는 현재 배우자란 뜻이지 생모나 그렇죠. 생부가 될 수는 또 있지만 네.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명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걸 착각하셔가지고 자기 이름이 있다고 다른 분 거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반드시 본인 안에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권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네. 가끔 여기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들어올 때는 여권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갱신하려는데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일 많은 게 뭐 예비군 훈련 같은 거 안 가고 뭐 자질구레한 거 뭘 안 했더니 네. 한국에서 그 검찰에서 기소 중지를 걸어버린 거예요. 또는 뭐 군대 문제를 해결 안 돼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갱신을 못 하고. 네네. 사실은 이런 경우에 괜찮습니까 했을 때 저희가 뭐 100% 개런티하면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미그레이션 오피서는 그 결정할 때 디스크리션이라고 해서요.
자기 권한으로 음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그걸 보고 싶은데 안 준다. 네. 디나이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대원칙이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드려 가지고 잘 안 된 케이스가 있냐 했을 땐 또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민국이 이제 디스크리션이 있으니까 그 옛날에 입국했던 때 정확하게 사용했던 여권이 있으면 지금 현재 여권이 없다고 그 이유만으로 케이스를 디나이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 오피스 사례로 국한해서 봤을 때는 없었어요. 네. 다 그냥 그거는 특별하게 이슈로 안 하고 무난하게 승인들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다시 언급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입국할 때 요새는 그 하얀 종이를 안 주지만 옛날에 손바닥만한 하얀 종이를 스테이플 했었죠. 그 네. 여권에다가. 네네. 그 종이도 있어야 돼요. 그게 거기 번호나 날짜랑 어느 공항으로 들어왔는지가 다 기록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2013년인가요? 제 기억에 그때부터는 이제 전산화로 다 돼가지고 그걸 따로 붙여주진 않고 네. 자기 여권 정보를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을 쳐보시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I-94 그러니까 네. I-94라는 그걸 치면은 그 가버먼 사이트로 가는데요. 거기 자기 패스포트로 이렇게 이름하고 번호하고 치면은 네. 그 I-94가 떠요. 네. 그러니까 그건 프린아웃해서 갖다 주시면 되는 아하. 거고. 그 예전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런 하얀 종인데 네. 이게 없으면 또 골치가 아픈 게 왜냐면은 아까 이민 그 신청을 해서 처리할 때 미리 입국하신 분이랑 공항에서 검사 받으신 분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신청자께서 정확하게 공항에서 검사 받고 들어오신 분인지를 일단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도 이것도 사실은 원칙적인 거는 그 잃어버린 그걸 찾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돈도 나가고 또 시간도 들고 시간도 그렇잖아요. 들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 여권을 봐가지고 입국한 날에 스탬프가 정확하게 있으면 네. 설명을 한 다음에 그냥 보내요. 그 아. 스탬프를 카피해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설명을 좀 하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돼가지고 그 프로블럼이 생겼던 적은 없습니다. 다 네. 그냥 고선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입국 확인 다 하고 그렇게 끝나요. 그렇지만 이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말고는 우린 더 필요한데라고 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 우리가 해보니까 이제 I-94는 스탬프만 있어도 진행이 가능하구나 이 정도로 네. 정리를 하시고 계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그것도 없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럼 왜 어떡해요? 없지? 하고서 모르겠어요. 신경 써서 안 봐서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I-102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걸 네. 통해 가지고 동시에 영주권 신청하면서 동시에 네. 그 신청도 같이 파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충족하는지 좀 보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근데 뭐 음.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I-94 정도지 네. 여권을 잃어버리셨으면 그건 좀 하여튼 뭐 새 여권으로 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I-94 찾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에서 그 아주 가까운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네. 끊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네, 네. 뭐 제일 가까운 거는 맨하튼에 있는 뉴욕 영사관에 가셔서 네.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되니까. 네. 또는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컴퓨터 네. 잘하시는 분들은 받으세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실하지만 않으셨으면 막 네. 억지로 지금 새로 막 준비해야 될 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취업 영주권으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결혼 영주권 이제 이런 것들 잘 아셨으니까 기본 증명서랑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요거 꼭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네. 타이틀 옆에 한글로 돼 있는 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그 타이틀 옆에 상세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상세. 예,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in detail, 뭐 네. detailed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도 이제 결혼하신 분은 필요하거든요. 네. 또 예전에 결혼하셨던 분들도 네. 상세를 요청을 안 하면 옛날 거가 빠져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민국에서는 그 빠진 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네네. 다 확인을 해야겠죠. 네. 당연히 상세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보내면 상세로 돼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다시 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그 요새는 한국도 이제 프라이버시 이런 거 개념이 자꾸 잡혀가는 상황이라서 네. 그 결혼 기록 같은 거는 상세를 요청을 안 하면 그 이전 기록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은 결혼 기록, 이혼 기록이 다 나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없네 하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네. 상세로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상세로 하더라도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 결혼 기록이나 이런 혼인 기록 같은 게 빠짐이 없이 잘 돼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빠짐없이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취업 영주권,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취업 영주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점이, 아니,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취업 영주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나는 그럴 재정 능력이 안 돼! 라고 하더라. 예, 예. 도대체 그 재정 능력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일단 하시더라고요. 대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네. 그건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하셨던 얘기죠. 풍족하게. 네. 네. 그렇죠? 세금 보고를. 아. 앞으로 해주실 수 있냐예요. 관건은. 네. 좋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미스터 김이라는 좋은 직원이 있어요. 네. 우리 미스터 김 너무 일 열심히 잘하고 해서 꼭 해주고 싶어. 내가 해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너무 세금 보고나 이런 게 형편없는데, 근데 우리 미스터 김을 서포트 해주고 또 우리 회사도 이제 제대로 저걸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좀 안 좋은데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지금 현재 회사의 상태를 보는 것보다는 그 직전 거를 요구해서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네.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엉망진창으로 해오던데, 그 다음에 페이퍼만 움직이는 그런 데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네.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옥석을 좀 가릴 필요는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봐가지고 이제 대충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최근에 하신 걸 바탕으로 봤을 때 요렇게 지켜주시거나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라는 어드바이스를 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네. 그거 자체가 내용이 안 좋다고 못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앞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직원 수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정해진 그런 건 사실 없어요. 물론 직원도 조금 많으면 보기에 참 좋겠죠. 케이스가 네. 이뻐 보이고. 네. 그렇지만 뭐 몇 명 이상이 아닌 데는 못한다, 이런 건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세금 보고나 이런 게 그 프리베일링 웨이지라는 걸 먼저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직책이고 어떤 지역인지에 따라서 적정 임금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거가 만약에 4만 불이다 이러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장님이 맨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나도 남는 거라고 없다고 했는데 무슨 4만 불이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지금까진 그러셨으면 네. 이제 앞으로 네. 그렇게 4만 불이 남는 것처럼 넷인컴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네. 제일 간단해요. 네. 근데 많이 남았다고 보고하면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내셔야 돼요. 네. 그거에 뭐 한 상당 20-30%를 세금으로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말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넷 인컴은 세금을 내야 되는 텍서블이에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캐시플로우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새는 이걸로 많이들 하세요. 네네.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머니에, 우리 회사 주머니에 항상 4만 불 정도는 있어. 이걸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세금 보고를 이제 칼렌더 이어로 이제 끊는다고 봤을 때 네. 12월 31일로 이제 회사마다 좀 틀리지만 그 마지막 날 기준 그 회사 체킹 어카운트나 뭐 이런 어카운트에, 뱅크 어카운트에 그 금액 이상이 있었고 또 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있었고, 네. 요런 거를 잘 증명해 주시면 세금이랑 상관없이, 물론 네. 그 현금이 어떻게 잡혔는지, 또는 반드시 세금이 아니어도 돼요. 그 스탁이나 그 물건을 많이 그렇게 놓거나 이런 네.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웬만한 약국 같은 데는 제가 많이 도와드렸더니 뭐 수십만 불 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양만. 네. 그 인벤토리이기 때문에 네. 팔면은 바로 캐시가 되잖아요. 이것도 아까 net current asset이라고 해서 네. 순현금처럼 유동자산으로 네. 카운트가 돼요. 아하.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는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지만 앉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시는 그런 데도 많아요. 그래서 네. 아까 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회사 주머니에 항상 그 정도는 네. 있어라고 하는 거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회계사님들하고 이제 해서 서류를 만드시면 얼마든지 큰 네. 어려움 없이 네. 네. 그런 걸 할 수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잘 그렇구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옛날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세금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당신 영주권 때문에 하는 거니까 당신도 좀 부담해, 뭐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일리거리인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네. 또 그렇게
우악스럽게 안 하셔도 네네. 증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고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전문가들하고 네. 상의를 해보시고요. 네.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좀 많지 않죠. 뭐 H1B나 아니면 OPT나 이런 걸로 거기서 다니고 있으시면서 받으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네네. 영주권 진행하시는 분이 모든 분이 다 그거가 되진 않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마침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돼서 네. 있으신 분들은 그 금액만큼만 받으신 거 증명만 하면 아, 회사가 마이너스가 나건 뭐하건 큰 네. 상관없이 무난하게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이 재정 능력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안 돼라고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제가 세금을 댈 테니 영주권 스폰해 주세요. 뭐 이러는 경우도 그거는 있었는데, 불법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네.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취업 영주권 스폰서에 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조준돈 변호사님께도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업 영주권이 숙련, 비숙련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어떻게 좀 나뉘어지고 비숙련이라면은 취업 이민의 기회는 또 어떻게 주어지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예전에 닭공장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이민을 오셨잖아요. 네네. 그게 비숙련이에요. 그러니까 아, 경력도 필요 없고 네. 학력도 필요 없고. 네.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카테고리에 여기 3순위가 있는데 음. 3순위 안에 들어가요. 네. 근데 그 3순위도 나뉘어요. 음. 4년제 대학 나오신 분도 3순위, 네. 2년 경력이 있으신 분도 3순위, 네. 학력 경력 없는 분도 3순위. 네. 어, 장점 단점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전자적인 프로세싱으로 펌으로 해서 이제 구인 광고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걸 펌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네. 이전에는 이렇게 전자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이 직종은 절차가 어렵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펌으로 되면서 일반 직종들하고 같게 되면서 그러면은 사실 학력 경력 필요 없으니까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단점이 네. 속도 차이가 났었어요. 아. 경력직이랑 학력이 필요한 직종을 좀 빨리 해주고 아. 비숙련공은 되게 오래 기다리게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똑같아요. 아, 그래요? 다 오픈. 아.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3D 업종이라고 그래서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굉장히 해피하게 저기 해줄 그런 카테고리는 아닌데 네.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펌을 할 때는 미국 사람이 이 직종, 이 직업을 원하는 사람, 네. 자격이 되는 미국인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데 네. 이런 3D 업종으로 암만 열심히 광고를 하고 이래봤자 그걸 보고 레주메 보내는 미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걸림돌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도 비슷하고 네, 그래서 네. 요새는 그냥 아주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중소 비즈니스를 통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미용실 하시는 분은 뭐 머리 감겨 주시는 분, 네. 그다음에 뭐 음식점에서는 이제 조리사가 조리하기 전에 음식 다듬어 주시는 분들, 뭐 만들기가 나름이고 엄청 많아요. 네. 그런 비숙련공이. 그래서 아.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네. 난 안 돼. 난 뭐 학력도 경력도 없고 뭐 그리고 그런 거 해주려면 큰 회사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선 네네네. 그냥 짐짓 그냥 포기하신 그렇죠. 분들은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비숙련이라고 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닭공장 이렇게 떠올렸었는데 꼭 그렇지 그렇죠. 그런 건 않더라도 아니고 뭐 또 예를 네. 들어서 어떤 건물에 뭐 제니터 같은 직종으로도 하실 수 있고 아, 굉장히 많아요. 많군요. 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 반드시 커야 뭐 닭공장은 크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어도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뭐 조그만 델리 가게, 조그만 식당, 조그만 네네. 네일 가게 뭐 다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또 비숙련 취업 이민 기회가 많다는 것까지 또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기업? 이 프로그램은 뭔가요? 이것은 이제 그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네.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미국 내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인들 있잖아요. 외국 그렇죠.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을 유치해서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저런 사람, 외국 사람들, 유럽 사람,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유치해가지고 네. 그러면 고용도 늘어날 테고 네. 또 그 사람이 세운 미국 회사는 미국 거지 뭐 다른 나라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어떤 모든 그런 국익에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데 유치를 하고 싶다. 네. 이런 그런 생각에서 오. 2016년에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제안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해 가을에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걸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실시하기로 해놓고서는 실시 연도는 2017년 7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악관에서 다 캔슬해버렸죠. 네. 이런 좋은 거. 좋은 뭐 그러니까 거를. 네. 그때 내세운 그런 거는 이제 뭐 미국 사람만 쓰고 네. 미국 물건만 삽시다. 근데 저는 그거에 이거랑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 있나 싶어요. 왜냐면 네. 이런 그 창업 기업을 하겠다고 오는 외국 사람이 사람을 고용할 때 미국 사람을 쓰지 누굴 쓰겠습니까? 네. 그냥 무조건 막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네네. 하여튼 못하게 됐었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다시 원상복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H1B나 영주권을 받으려면 예전에는 H1B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받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네. 근데 오. 그 2010년인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룰을 적용해서 자기가 지분이 있으면 거의 실질적으로 받기 힘들게 만든 거죠. 왜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자기를 스폰서해주면 네. 셀프 스폰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진정한 고용 관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취업영주권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나한테 지금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회사에 지분이 내가 있습니다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데를 네네. 차라리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근데 아까 보면 스타트업 기업은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H1B도 안 되죠. 네. 취업영주권도 못 받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저 스타트업 기업이 돈을 다른 데서 받는 거예요. 자기도 네.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했으면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틈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근데 꼭 유치를 해야 되는 기업이고.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조건을 한번 네. 말씀드리면요. 설립된 지 5년이 넘지 않았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신청하신 분이 지분이 있긴 해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분 때문에 취업영주권이랑 H1B를 못 받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연히 중심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거기서 이제 생기는 소득이 기본적인 소득은 넘어야 돼요. 네. 그런 거 증명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그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해 줘야 되는 이런 요건이 있고 네. 가장 중요한 요건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냐면 네. 미국의 투자자들. 아. 그러니까 왜 창업 기업이 돈 들 수 있는 아이템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데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네, 있는 네. 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런 벤처 투자자나 또는 뭐 아하. 엔젤 투자자라고도 하죠. 네. 이런 곳에서 25만 불 이상 투자를 받으셔거나 네. 또는 미국에 있는 가버먼 음흠. 뭐 여러 가지 가버먼에서 뭐 경제를 위해서나 또는 리서치 또는 뭐 여러 명목으로 창업자 네네. 지원금 등 이런 명목으로 10만 불 이상 지원을 받거나 네. 그러니까 좀 공신력 있는 데서 서포트를 받는 기업이어야 네네. 돼요. 그냥 자기 아. 아이디어만 하긴 좀 어렵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뭐 25만 불 투자, 10만 불 투자를 받는 게 좀 부족하더라도 네. 그 고용 창출이 굉장히 확실하다. 이거는 뭐 분명하다. 누가 봐도 속된 말로 안 봐도 비디오처럼 그런 네. 비즈니스다. 이 정도가 되면은 신청해볼 만한데 한인 분들이 많은 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어프로치 해가지고 하시는 분은 아직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 하려다가 못했고 네. 이제 다시 하겠다는 거니까 네네. 아직 데이터는 전무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걸 신청해서 받으신 분이 나오게 되면 그걸 네.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민의 문턱이 높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궁금하신 분들 718-353-2699 혹은 201-449-000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